1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강의 시간에 스크래치가 어떠한 것이고 그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온라인 버전하고 오프라인 버전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온라인 버전 화면을 가지고 스크래치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큰 제목 형태만 살펴봤고요. 오프라인은 어떻게 설치를 하고 설치된 화면이 어떤지도 우리가 마지막 그 내용에서 살펴봤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그 강의 내용을 이어서 자, 이제 이번 그 두 번째 강의 시간에는요, 실제 그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 화면에 동작하는 그 내용들이 실제 어떻게 보여지는지 자, 그 부분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챕터 두 번째인데요, 스크래치 2.0 인터페이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살펴봤던 그러니까 1주차 1강이죠. 살펴봤던 부분의 내용들에서 실제 그게 화면에 어떻게 동작을 하고 움직이는지 그 부분을 갖다가 살펴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강의는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버전은 오프라인 버전입니다. 자, 이거 뭘로 구분하면 되죠? 그렇죠. 여기에 작성되는 곳이 없으면 이게 오프라인이라고 보면 되고요. 다른 건 똑같아요. 웹 버전하고요. 그래서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자, 여기 프로젝트 이름을 쓸 수 있는 곳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다 그러면 이거는 오프라인 버전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해당하는 메뉴들을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위에 있는 메뉴 표시줄은 나중에 이건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무대에 있는 쪽 아래쪽에 보면 이 스프라이트들의 형태를 갖다가 실제 눌러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러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눌러본다는 표현보다는.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스프라이트를 갖다 먼저 좀 볼 거예요. 자, 스프라이트의 오른쪽을 쭉 따라가다 보면 자, 여기 4개가 보이죠? 자, 첫 번째 새로운 스프라이트라고 하는 요 사람 모양이 있습니다. 자, 마우스를 갖다 댔더니 도움말로 뭐라고 뜨냐면 저장소에서 스프라이트를 선택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 부분은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스프라이트의 종류들을 갖다가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죠.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자, 스프라이트 저장소고요. 다양한 형태의 스프라이트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내려가다 보면 움직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움직여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자, 조금 더 움직여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나비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있네요. 그죠? 자, 여기 사람을 한번 클릭해서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스프라이트가 하나 들어와줘요. 그런 식으로. 자, 이쪽 고양이도 존재를 하고. 자, 그래서 스프라이트는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자, 그 개념으로 다양한 형태의 스프라이트를 넣어서 무대를 꾸밀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해보면 모두를 누르면 목록을 다 보는 거고요. 동물 눌렀다 그러면 동물만 묶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형태를 갖다가 내가 원하는 종류로 묶어서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스프라이트를 갖다가 기본 제공되는 것을 불러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새 스프라이트 그리기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이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왼쪽에 뭔가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코스라고 하는 형태를 제가 그렸어요. 물론 이제 그리는 형태의 방법은 다양한 메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한 메뉴를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이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 메뉴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다양한 형태의 도구를 눌러보고 한번 써보고 해서 어떤 식으로 쓰여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갖고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스크립트로 넘어올까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보면 스프라이트가 코스라고 썼던 이 글씨 있죠. 이 글씨가 하나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이것도요. 스프라이트가 하나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겠죠.
요 스프라이트를 갖다가 우리가 직접 만드는 방법이 바로 두 번째 펜 모양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옆에 보면요. 옆에 보면 폴더 모양이라 그랬죠. 자, 폴더 모양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불러오기라고 보면 돼요. 불러오기. 불러와서 쓰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진형 스프라이트 형태의 파일이 지금 존재하지 않아서 지금 뭔가 불러올 수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도 그렇고 그림이 존재하면 좀 불러오면 좋은데 자, 그림이 여기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그림을 하나 불러와 볼게요. 스크래치 로고를 한번 불러와 보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지를 갖다가 이렇게 열어주면 자, 이미지 형태의 스프라이트가 하나 완성이 된 거예요. 상당히 크네요, 그죠? 이미지가 좀 크다 보니까 자, 이렇게 이미지가 있을 때 이미지를 불러서 이 스프라이트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이미지 왜 이미지냐 하면은 이 스프라이트라고 하는 게 일종의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갖다가 불러와서 쓸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예요. 네 번째 거는 카메라 기능인데요.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을 하면 카메라로 뭔가 찰칵 찍을 수 있는 게 여기 화면에 떠야 돼요. 제가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 컴퓨터에는 네, 카메라 기능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카메라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여기에 만약에 그 모니터에 장착되어 있다면 이 위치에 이제 제 얼굴이 보이겠죠. 보인 상태를 갖다가 저장을 해서 뭐 찰칵 찍어서 쓰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새로운 스프라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다라고 봐도 돼요.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를 갖다가 불러오고 이 불러온 이미지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프라이트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무대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무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내용입니다라고만 했지 실제 눌러보지 않았었는데 자, 맨 앞에 있는 부분을 대고 있으면 저장소에서 배경 선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클릭해 볼까요? 다양한 배경들이 이렇게 나오죠. 자, 아까 스프라이트를 부를 때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목록 단위로 불러올 수도 있고요. 뭐 주제별 단위로도 가능하고 지금 현재는 이제 모두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되면 볼 수 있겠죠. 뭐 실내 그러면 이제 실내 위주의 배경들이 보이고요. 실외 그러면 실외 위주의 배경들이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자, 뭘로 할까요? 자, 보드워크 해볼까요? 자,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뒤에 배경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좀 딜레이가 좀 있기는 있는데 자, 이렇게 들어왔죠. 자, 그래서 배경도 자, 지금 어디서 지금 바꾼 거냐면요. 배경 무대죠. 무대를 클릭하고 위쪽에 보면 배경이라고 하는 곳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까 스프라이트였을 때는 그러니까 스프라이트를 선택했을 때는 이제 모양이라는 말로 나오지만 이게 배경을 선택했을 때 무대를 선택했을 때는 이 위치의 내용이 배경이란 말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현재 흰색 배경이었는데 이렇게 뒤에 배경이 변경되어진 걸로 바뀐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원래대로 돌리겠다 그러면 다시 이 흰색 배경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가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변형한 걸로 한번 보여주는 걸로 하죠.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스프라이트가 이제 존재했고요. 자, 마찬가지예요. 배경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클릭해서 마찬가지 배경 두 번째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럼 새로운 배경을 만들 수 있는 형태가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사각형을 그리고 자, 녹색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면 박스가 그려진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박스가 그려집니다. 박스가 그려지고 자, 이렇게 자, 책을 채우는 형태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겠죠. 클릭한 왼쪽에 여기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들은요.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이게 어떠한 기능이에요라고 다 이렇게 체크를 다 할 수는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을 해보고 나는 뭔가 창작해서 배경을 만들겠다. 나는 창작해서 스크래치 스프라이트를 만들겠다. 이러면은 모양이 있는 쪽이나 배경 쪽에 있는 걸 직접 이렇게 그려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해두면 되고 그렇게 쓰고 싶은 사람들은 한번 시간을 갖고 만들어서 넣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대 쪽에도 마찬가지 자, 이 형태의 모양으로 좀 넣었어요. 이렇게 저 뒤에 배경이죠. 얘네들은 그렇지 움직여 보면 되겠죠. 자, 이게 자꾸 좀 너무 커요, 그죠? 너무 크니까 해당하는 부분을 근데 너무 크니까 좀 지워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스프라이트를 넣었다가 필요 없어서 지울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당하는 스프라이트 있죠. 해당하는 스프라이트에 갖다 놓고
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요, 삭제라는 기능이 있어요. 클릭하면 삭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누르면 삭제 이렇게 눌러볼까요? 그럼 이렇게 지워져요. 자,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지금 내용이 떴으니까 잠깐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 스프라이트 부분을 갖다가 자, 여기 앞에 보면 I라고 하고 되어져 있죠. 그죠? 이거 뭐 정보다 이런 얘기예요. 뭐 인포메이션 이런 뜻의 아마 약자로 뜨지 않았나 싶은데, 자, I를 클릭해 보면 스프라이트의 이름을 갖다가 정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현재 보면요, 이렇게 각각 스프라이트들은 이렇게 이름이 존재해요. 이름이 존재합니다. 해당하는 이름을 갖다가 변형을 할 수 있어요. 바꿀 수가 있고, 자, 옆에 보면 방향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 방향이, 자, 이 움직여지는 거 보이세요? 위에 스프라이트 모양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쪽 방향으로 놨을 때의 각도가 기본 방향의 각도인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자, 회전 방식은 뭐냐 하면 얘를 갖다가 돌린다 그랬을 때 얘는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지금 여기 블럭이 있는데요. 블럭을요. 자, 이것도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블럭을 항상 이 스크립트에다가 놓고 실행을 해야만 실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해당하는 그 스크립트에 있는 팔레트에 있는 블럭을 갖다가 이걸 실행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꼭 스크립트로 빼내지 않아도, 그러니까 바깥으로 빼내지 않아도 해당하는 블럭을 갖다가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동작을 합니다. 자, 봐볼까요? 자, 오른쪽으로 15도 돌릴 거예요. 더블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한 번 더 하면 이렇게, 또 마찬가지 반대로 돌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게 회전 방식을 돌게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걸 줄 때 가능한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화살표가 이렇게 좌우로 되어져 있는 거는 오른쪽으로 보거나 아니면 얘가 왼쪽을 보는 거 있죠. 그것만 가능한 게 바로 좌우 방향이에요. 얘는 이렇게 돌려도 얘를 더블 클릭해 실행을 해도요, 실행되는 내용이 여기 각도가 도는 거는 보입니다. 이 위치에. 더 해볼까요? 이렇게. 자,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이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오른쪽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왼쪽을 보이려고 하는 각도까지 가면 그때 탁 돌을 겁니다. 더 해볼까요? 이렇게 돌죠, 그죠? 여기서 요만큼 넘어가서 90도, 그러니까 이게 90도가 돈다는 얘기는 고양이가 이 상태에서 90도를 요만큼 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90도를 조금 더 가는 순간 이쪽 방향을 얘기하니까 얘가 탁 돌아버린 거예요. 자, 이해 갔을까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해보고 어떤 겁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예. 이게 그 듣는 걸로만은 좀 안 되고요. 여러분들 사용을 해보고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구나라는 걸 한번 봐야 됩니다. 이 회전 방식은 상당히 중요해요. 뭐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시험하고도 약간의 연관은 좀 있어요. 잘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거는 그냥 정지 상태예요. 이제 이 세 번째 거는 내가 한번 잡은 방향은 절대 안 바꾸겠다 그거예요. 그 각도가 돌아가도 밑에 좀 돌아가는 거 보이죠, 방향이. 예, 각도를 돌리더라도 얘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게 점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이렇게 이해가겠죠? 자, 프로젝트 페이지 드래그가 가능하게 하겠다. 뭐 이게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드래그 움직인다는 내용을 갖다가 이걸 보이게 할 건지 말 건지. 그러니까 드래그를 갖다가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드래그라는 얘기가 얘가 이제 이동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한다는 것 자체를 갖다가 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에 체크라고 보면 됩니다. 보인다 안 보인다는 뭐 화면에 이 무대의 얘를 보이게 할 건지 말 건지 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춰놨다가 바로 보이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상태를 감추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우리가 아직 뭐 다 보진 않았지만은 이 형태라고 하는 쪽에 가보면요, 이 보이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떠한 프로젝트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스프라이트를 보이지 않게 하면서 시작하고 싶은 경우가 생겨요. 그럴 경우에 이 해당하는 그 스프라이트를 갖다가 기본 상태를 이렇게 감춰 놓는 거죠. 그러다가 이 보이기라고 하는 블럭을 만나면 얘가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물론 보이는 상태에서 숨길 수도 있어요. 숨기는 블록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보였다가 뭐 감췄다가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스프라이트 해당하는 부분에 있었던 이 보이기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상태에서 뭐안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를 없애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들을 잘 보고요. 어떠한 내용들을 갖다가 해당하는 스프라이트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잘 보고 판단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무대 쪽을 살피다가 지금 넘어왔는데요. 조금 이제 그 보여지는 내용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 될 때는 먼저 하고 가는 거니까 좀 양해를 바랄게요. 자, 아까 무대 쪽에서 우리가 직접 그리는 것까지 했었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불러오는 것도 됩니다. 클릭해서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자, 아까 했던 것처럼 스크래치 2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얘를 배경으로 한번 불러와 볼게요. 어떠한 그림인지. 자,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요 그림이네요. 자, 이 그림으로 배경으로 사용된 형태의 모양입니다. 자, 여기 무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무대로도 불러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웹캠으로 찍겠다 그랬는데, 자, 이 카메라를 누르면 여기에 이제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컴퓨터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보여요. 그 상태 저장을 누르면 찰칵 찍은 거고, 찍은 상태의 그림을 배경으로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로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닫기에서 빠져나왔어요. 자, 그래서 자, 무대는 이 형태로 좀 하고요. 자, 스크립트 넘어왔습니다. 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하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맞출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맞출 필요까지는 없고,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고, 우리 첫 번째 강의에서도 얘기했었죠, 그죠?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실제 구현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따라 해보고 실제 이미지가 어떤지 살펴보는 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이제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작 같은 걸 한번 좀 봐보도록 할게요. 자, 동작에는 살펴봤던 부분이 있어요. 자, 10만큼 움직일 거예요 라는 부분이 있었고, 자, 얘를 갖다 이렇게 여러 개 끼울 수도 있어요. 여러 개.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더블 클릭 한번 해보면 실행이 된다고 했었죠.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가죠. 결론적으로 얼마큼 간 거죠? 30만큼 간 거예요, 얘는요. 자, 볼까요? 요만큼 가는 거죠, 원래. 그런데 얘를 끼우고 돌리면 많이 갔죠. 자, 이게 정확히 딱 표시가 안 나죠, 그죠? 조금 움직인 거하고. 자, 그러면 6번이죠. 자,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만큼. 자, 얘는 요만큼이고, 얘는 이만큼. 좀 더 많이 가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10만큼 움직이는데 지금 똑같은 블록을 계속 갖다 끼우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블록을 똑같이 끼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6번 똑같은 걸 끼웠는데 또다시 6번을 끼워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갖다 블록을 이렇게 끼우는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쉬운 방법이 있겠죠, 그죠? 자, 6개의 블록을 똑같이 또 한 번 해야 된다 그러면 가장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해서 많이 쓰는 기능이 뭡니까? 복사 기능이죠, 그죠? 이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도 복사 기능이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서 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복사를 해서 이렇게 끼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블럭이 완성된 상태에서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복사 기능이 있어요. 클릭해서 갖다 끼우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가겠죠. 너무 많이 갔네요. 자, 이렇게 쭉 갔죠. 이런 부분. 자, 그럼 지우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자, 지우는 거는 자, 얘를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이 블럭 있죠? 이 블럭 위치에 이렇게 갖다가 놓으면 지워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자, 오른쪽 버튼 아까 봤었죠? 오른쪽을 누르면 삭제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삭제 버튼을 클릭해서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옮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동작은 이 스프라이트가 어떻게 뭐 움직이는 형태의 모양을 갖다가 주는 것이 바로 동작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주 내려가다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뭐 지금 두 번째 강의 시간, 1주차 우리 두 번째 강의 시간이 인터페이스 실제 뭐 스크래치 화면을 살펴보는데 이 블록을 하나하나 다 뜯어볼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 뭐 2주차하고 3주차 진행하면서 해당하는 블록들 하나하나 다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동작하는 게 바로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게 동작 팔레트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X, Y가 있는데 요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X, Y라고 하는 건 현재 이 좌표점을 얘기하는데요. 자, 지금 왼쪽 상단 맨 꼭대기에 갖다 놓으면 마우스가요. 여기가 그 X 값이 마이너스 240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 부분이죠. 여기 부분. 이쪽 위치가 바로 X값, Y값의 위치를 얘기해 주는 건데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축이 가로축이 X축이겠죠. 이건 Y축일 거고요. 자, 그래서 맨 왼쪽 상단에 갖다 놨더니
마이너스 240 이런 거고요. y 값은 18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위치가. 반대로 내려가면 이쪽 여기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 부분은 마이너스 240에 y는 마이너스 180 이렇게 되겠죠. 자,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자, x 값이 증가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x 값이 240이 될 거고 y 값이 180이 되겠죠. 자, 이쪽 여기는 x 값이 마이너스 240, y가 180 이렇게 되겠죠. y는 좌표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좌표점의 위치로 내가 해당하는 그 스프라이트가 어디에 존재했을 때 이 스프라이트를 이 정도 위치에 갖다 이렇게 대이게 하거나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거나 이쪽으로 옮겨야 될 경우에는 x, y라고 하는 좌표점의 의미가 중요하죠. 현재 해당하는 스프라이트가 어디에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해당하는 스프라이트의 위치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자, 요 해당하는 스프라이트 제가 움직여 볼게요. 여기 움직여 보면 자, 지금 요 스프라이트 위치를 이 정도에 놨어요. 자, 그러면 이 스프라이트의 위치가 어딘지는 여기 알려주죠. 이렇게. 그래서 해당하는 스프라이트의 위치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숫자를 보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갖고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동작을 받고요. 자, 형태는 예를 들어서 뭐 이 고양이한테 뭐 말을 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메시지를 띄우는 거겠죠. 이렇게 띄운 상태에서 좀 키워볼까요?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얘가 말을 합니다. 풍선이 뜨면서 뭔가 말을 하죠. 자, 아까 우리 보이게 감추기도 한번 했었죠. 그죠? 자, 보여지고 감춰지고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모양을 갖다가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현재 고양이가 다음 모양으로 바꾼다면 다리를 구부리는 형태죠. 우리 봤던 적이 있어요. 앞전 강의에서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냥 모양 2로 바꿀 거 딱 정할 수도 있어요. 바꾸고 또 눌러도 계속 그 모양이겠죠. 여기 바꾸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자, 여기에 나오는 요 목록들은요. 만들어진 모양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는 모양의 수가 더 밑으로 더 보입니다. 네. 지금 요 고양이 스프라이트의 모양은 딱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모양 1, 모양 2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요 이름을 갖다가 바꿀 수도 있겠죠. 이름을 갖다가 변형을 하면 해당하는 이름을 여기 지금 모양 1이라고 된 이걸 바꾸면 돼요. 그럼 변경된 걸로 나옵니다. 10이라고 줄게요. 그리고 여기는 20이라고 줄게요. 변형을 했어요. 그럼 여기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10, 20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줄 때 어떠한 모양으로 주는 게 더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어쨌든 개발하는 뭐 만드는 사람은 사용자니까 사용자가 쓰기 편한 형태의 이름으로 변형해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소리는 자, 야옹이 소리라는 게 있어요. 자, 더블 클릭하면 재생이 되겠죠. 네. 되게 크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네. 이게 믹스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들릴 수 있어요. 놀랄 수도 있을 텐데. 네. 네. 졸린 게 깼죠? 네. 다시 한번 네. 이런 소리가 납니다. 재생할 소리. 자, 클릭을 해보면 마찬가지 다양한 소리를 녹음할 수 있고 재생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 재생되는 소리들은 우리 소리라고 하는 위치에 소리 파일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면 마찬가지 불러올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불러와 볼까요? 자, 클릭해서 소리를 자, 뭘로 부를까요? 적당한 걸로 자, 이렇게 불러볼까요? 이렇게 부르면 자, 소리가 불러와진 거죠. 소리가 이제 쭉 나오겠죠. 마찬가지. 자, 다시 클릭해서 대충 아무거나 한번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넣어보면 들어갔죠. 자, 그럼 스크립트에서 재생할 수 있는 소리가 이제 몇 개가 됐을까요? 3개가 됐겠죠. 그죠? 자, 클릭해보면 이렇게 3가지 형태의 소리를 우리가 불러서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타악기, 이렇게 뭐 두드리는 소리겠죠. 그죠? 타악기의 이름을 갖다가 이게 쭉 보여요. 그러면 박수를 갖다가 몇 박자로 연주하겠다. 이런 것들. 이렇게. 여러분 뭐 박자 쉬기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음량을 갖다가 좀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면 소리와 연관되어져 있는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자, 펜을 한번 가볼까요? 자, 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그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펜 내리기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얘를 갖다가 움직이면 해당하는 내용의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근데 내려놓고 지금 그리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보이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펜 굵기를 좀 바꿔보고요. 자, 이렇게 하고요.
얘를 무한 반복을 줘야 돼. 이건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자,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내려놓으면, 자, 지금 점으로만 이렇게 보이죠? 점으로만. 자, 여기 뒤에 점 보여요? 점. 점이 이게 쭉 가야 되는데, 펜을 이렇게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고 그리진 않은 거죠. 그죠? 그리진 않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점만 찍혀요. 이렇게 점만. 뒤에 점 이렇게 보이죠? 자, 이거 배경을 좀 바꿔봐야 되겠네요. 잘 안 보이니까. 배경을 흰색으로 좀 바꿔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이겠죠. 자, 해당하는 스프라이트에 대한 동작들입니다. 물론 이 동작들은 다른 스프라이트와 연계가 되기는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배울 부분은 아니고요. 자, 지금 여기 앞쪽에는 스프라이트를 갖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여기 지금 약간 그 바깥쪽으로 형광색의 그 불빛 형태가 보여요. 그러면 이게 바로 요 블럭을 갖다가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뜻이죠. 이 무한 반복이 뭔지 알겠죠, 그죠? 예, 계속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내려져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자, 펜에 지금 이렇게 내어져 있고, 자, 도장 찍기가 있는데요. 펜을 내린 상태에서 도장을 찍으면 이렇게, 자, 여기 이 똑같은 스프라이트를 갖다가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그 도장 찍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빼내보고요. 자, 그럼 펜을 또 올리는 것도 있어요. 펜을 올릴 수도 있는데, 자, 펜을 자, 한번 내린 상태에서 자, 펜을 자, 올리기도 한번 해보죠. 지금 계속 실행이 되는 상태예요. 자, 여러분 얘를 이제 움직이면 자, 이제는 점이 안 생기겠죠. 점이 안 생깁니다. 네, 점이 안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펜을 갖다가 뭐 올리고 내리고 뭐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형태가 바로 펜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펜의 굵기도 좀 있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뭐 다음 우리 강의 진행할 때 좀 보면 된다. 보면 되고요. 자, 데이터 쪽에 한번 가볼까요? 자, 데이터 쪽에는 자, 변수입니다. 프로그램이 조금 더 복잡해지고 그리고 어떤 그 동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자료의 값을 갖다가 저장해 놓으려면 변수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을 한다 해서 게임이 되면 뭐 이 그 상대방 그러니까 그 반대편 그 스프라이트하고 내가 닿으면 나의 어떠한 그 에너지를 갖다가 이렇게 축소시켜야 되잖아요. 내가 언제 기본적으로 뭐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그 적하고 적이죠. 그 나쁜 편하고 나하고 뭐 이렇게 닿게 되면 내 에너지를 갖다가 10만큼 줄인다 그랬을 때 그 값이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한 값들을 갖다가 저장을 해놔야 되거든요. 저장을 해놓고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갖다가 뭐 줄이거나 늘리거나 해야 되거든요. 뭐 아이템을 먹으면 뭐 게이지를 올라가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때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변수예요. 그래서 값들을 갖다가 수치 값을 갖다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변수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리스트 변수는 뭐냐면 그 만약에 A다 아니면 뭐 B다 그럼 여기에 저장할 수 있는 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뭐 10이나 20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10과 20은 숫자 형태의 값이니까 그냥 A 첫 번째 방에는 10을 넣고 A 두 번째 방에는 20을 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뭐냐면 리스트 변수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리스트 만들기. 그러니까 변수 만들기는 변수라는 그러니까 변하는 숫자를 기억하는 이름인데 변수를 갖다가 만들 때 내가 필요한 변수의 개수를 이렇게 막 만들 수 있는 것이 변수 만들기고 그러한 변수 만들기를 살펴봤더니 얘네 데이터들은 같은 종류의 데이터니까 굳이 이름을 여러 개 만들지 말고 하나의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방의 개념을 줘서 기억하면 더 좋겠다라고 할 때 쓰는 게 바로 리스트 변수라고 보면 됩니다. 뭐 지금은 사실 뭐 이 내용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는 않아요. 자, 이거를 이제 실제 우리가 그 블록을 만들어 보고 동작하면서 살펴봐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어렴풋이 변수를 라는 게 뭐다. 그래서 어떠한 값을 기억하는 공간 이렇게 좀 이해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리스트 변수는 그런 변수들의 데이터 성질이 똑같다. 비슷하다고 했을 때 묶어주는 형태의 변수를 쓸 때는 리스트 변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수 만들기와 리스트 만들기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벤트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벤트로 가보면 자, 뭐 우리 아까 그 깃발 눌렀을 때 클릭하게 했던 거는 한번 해봤었죠.
자, 스페이스를 누르면 동작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스페이스를 눌렀을 때 다음 모양 바꾸기를 한번 눌러 이렇게 만들어 보죠. 자, 그러면 자, 얘는 어떨 때 동작하는 거예요? 스페이스를 누를 때 동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깃발 모양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동작을 했고, 자, 현 상태에서 자, 스페이스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 바뀌죠. 이 스프라이트 모양이 스페이스바를 받았을 때 동작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키값을 눌렀을 때 동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페이스만 존재하냐? 그거는 아니에요. 자, 클릭했을 때 다양한 키가 있어요. A키 그러면 A키 누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아무 키나 뭐 마음대로 누르세요 그거죠. 자, 지금 키보드에 있는 내용을 제가 아무거나 누르는 거예요. 어떠한 키를 눌러도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그 게임을 하거나 마무리할 때 아무 키나 누르고 빠져나와서 이렇게 할 때 있죠. 그때 쓸 수 있는 개념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 키나 누르세요라는 개념도 줄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자,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동작하는 것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 이때 펜 굵기를 1만큼 바꾸고 펜을 내리겠다 이렇게 좀 있겠죠. 자, 깃발 모양을 눌러서 이제 뭐 깃발은 시작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시작을 하면 여기에 있는 걸 다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작이 된 상태고, 자, 얘를 갖다가 이렇게 클릭을 하면 자, 클릭 자, 클릭했더니 뒤에 뭐가 생겨요? 자, 점이 생겼죠. 자, 점이요. 점이 왜 자꾸 점점 커졌을까요? 자, 스프라이트를 누를 때마다 펜의 굵기를 갖다가 일찍 늘렸거든요. 늘렸다 보니까 펜이 밑으로 내려갔는데 점이 찍히는데 이게 점점 커진 거예요. 펜의 굵기가 커진 겁니다.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계속 커져요. 그러니까 클릭하면 뒤에 뭐가 생기죠? 이렇게 그죠? 뭐가 생깁니다.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동작하는 것도 되고요. 아래쪽에 보면 방송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제 나중에 이제 뭐 그 기말 때는 그 코스 정기 시험을 보게 될 텐데요. 이 개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내용만 좀 전달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스프라이트가 어떠한 반응을 하면 이쪽 스프라이트를 호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어떠한 상태가 되어지면 이쪽 스프라이트를 뭔가 움직여야 돼요. 그럴 때 이 스프라이트를 갖다가 이쪽 스프라이트를 동작할 수 있는 뭔가 메시지를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메시지를 받기도 하고 방송을 하기도 하고 뭐 기다리기도 하고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뭔가를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방송은 여기서 하는 거죠. 이쪽 해당하는 스프라이트에 가서 얘를 방송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물론 방송하는 이름을 갖다가 꼭 메시지 1 이렇게만 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클릭을 해서 여기서 새로운 메시지 이름을 줄 수도 있어요. 자, 클릭해서 한번 줘볼까요? 자, 코스라고 줬습니다. 자, 코스라고 줬고 이 내용을 이쪽 스프라이트에 와서 여기에 내용을 이렇게 코스라고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이쪽에 와서 얘를 더블 클릭 실행을 하면 이쪽에 있는 반응이 돼요. 이쪽에는 반응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끼워볼까요? 자, 조금 놀랄 수가 있어요. 소리가 또 커질 수가 있으니까. 자, 얘는 이 코스라고 하는 걸 받으면 얘를 재생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재생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코스를 받으면 소리가 잠깐 나고요. 헬로라고 하는 메시지가 얘가 띄우게 됩니다. 자, 그게 어떠한 동작을 할 때 한다 그랬어요? 코스를 갖다가 방송할 때. 자, 그 내용은 여기에 있는 거죠. 얘가 실행이 되어지면. 자, 지금 잘 봐야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지고 동작하는 것은 이 스프라이트예요. 그러면 이 스프라이트가 어떠한 동작을 하게 되면 얘를 하세요라는 조건을 만들어 주겠죠. 그죠? 그럴 때 얘가 이게 동작하는 게 아니고 얘를 호출을 한 거예요. 이쪽 스프라이트를 호출을 해서 이 스프라이트가 동작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소리가 나오니까 잠깐 놀랄 수가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소리가 나면서 얘가 동작을 한 거죠. 반응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한 거죠? 이 위치예요. 이 위치. 자, 캐시라고 하는 녀석의 스프라이트에서 뭔가 동작이 됐는데 반응은 누가 한 거예요? 이 스프라이트가 반응을 하게 된 거죠. 자, 요 개념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실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어떠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스프라이트와 스프라이트 간의 연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인공만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주인공이 움직이는 건 조연의 역할에 의해서 주인공이 바뀔 수도 있고 주인공의 역할에 의해서
그 조연들이 움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프라이트와 스프라이트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조정해주는 기능이 바로 이 방송하고 받는 기능이에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제어 쪽 봐볼까요? 자, 제어 쪽에 가보면 우리가 아까 방금 썼었죠. 그렇죠? 뭐 무한 반복이라던가 아니면 뭐 만약에 어떻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조건문도 존재하고요. 반복을 하는데 언제까지는 할 겁니다 라는 것도 있고요. 자, 모두 멈추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프라이트들이 만약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어떠한 반응이 있을 때 이 스프라이트를 멈추고 싶으면 모두 멈춰버리면 돼요. 뭐 특정 스프라이트는 멈추겠다 그러면 자, 클릭해 보면요. 꺼내 볼까요? 꺼내 보면 여기에 모든 스프라이트를 멈출 수도 있고 뭐 현재 스프라이트만 멈출 수도 있고 스프라이트에 있는 다른 스프라이트를 멈추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프라이트가 움직이는 동작을 하는 걸 갖다가 멈추게 하거나 뭐 소리가 나는 걸 멈추게 한다거나 어쨌든 그 스크립트에 있는 이 팔레트에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기능을 갖다가 다 스톱 이렇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복제. 자, 복제 같은 경우는 보통 언제 쓸까요? 자, 눈이 하늘에서 내린다고 하면 눈을 하나만 만들고요. 하나 만든 눈을 갖다가 복제시키면서 위치를 갖다가 랜덤으로 주면 얘가 이렇게 막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의 모양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떠한 스프라이트 하나를 갖다가 복제한다. 이런 것이 바로 복제하는 내용이 그거와 연관된 부분이 있어요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눈발이 막 날린다. 하나만 만들어 놓고 복제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죠. 자, 관찰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관찰에는 마우스 포인트가 닿았는가 뭐 이런 얘기예요. 마우스 포인트가 닿아지게 된다면 뭔가 하세요. 자, 아까 이 부분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이거 놀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방송을 확인할 건데 언제 할 거냐면 마우스 포인트가 닿으면 이런 거예요. 자, 현재 이 스프라이트에 마우스 포인트가 딱 닿으면 이 방송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찰이라는 게 뭔가 스프라이트의 상태를 갖다가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색이 닿았어요. 뭐 이 색깔이 닿았어. 이런 거는 요 스프라이트의 색깔을 살펴보고 이 색깔과 이 색깔을 갖다가 체크해주는 방법이 또 있겠죠. 이 부분은. 그래서 스프라이트와 스프라이트가 만나는 걸 갖다가 색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태가 있어요. 뭐 스페이스를 눌렀는가, 마우스를 클릭했는가 이런 것들. X, Y의 좌표점의 값을 갖다가 불렀을 수도 있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관찰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블록들입니다. 여기는요. 많은 블록이 있는데 우리 뒤쪽에 관찰 쪽에 가서 좀 예제를 보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 요거 하나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실행을 한번 해봅니다. 아직은 아까는 소리가 바로 나는데 지금 바로 안 나죠. 왜 그런 거죠? 마우스 포인트를 이게 닿았는가라는 걸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깃발을 누르고요. 아니, 반응 안 합니다. 근데 마우스가 가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가 다음 부분이 체크가 안 되네요. 자, 마우스 포인트가 닿았는가? 자, 지금 깃발 모양이 인지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좀 가볼게요. 이렇게 한번 가보죠. 자, 플레이를 하고 자, 이게 무한 반복이 안 돼서 한 번 딱 끝나니까 빠져나왔네요. 자, 그러면 자, 무한 반복 한번 껴볼게요. 자, 이렇게 돌려보고 깃발을 누르고요. 되죠? 그죠? 아까는 깃발 모양 누르면서 바로 뭔가 반응이 안 오니까 얘가 몰랐던 건데 무한 반복을 주니까 계속 한번 해봐라. 그래서 얘가 마우스가 요 해당하는 스프라이트에 갔더니 얘가 방송을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이해 갔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보면서 이게 장점인 거죠.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이 상태를 갖다가 되겠지라고 돌렸는데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뭔가 얘가 실행하고 나서 마우스 포인트가 닿기 전에 뭔가 이 프로그램이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갖다 대도 안 났던 거예요. 안 났던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을 갖다가 계속 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뭔가 주고 다시 한번 동작을 했더니 실제 어떠한 반복을 해서 얘가 동작하는지 살펴본 거란 얘기죠. 이게 바로 이 스크래치 프로그램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동작하는 것을 무대 쪽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관찰도 봤고요. 자, 연산 가볼까요? 뭐 계산하는 거겠죠. 그죠? 덧셈을 해라, 뺄셈을 이런 것들이에요. 난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숫자를 마구잡이로 임의로 꺼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 크다 작다라는 거 물어볼 수도 있고 논리값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값들을 갖다가 연결할 수도 있고 이러한 연산들도 우리가 실제 가서 이건 뭐 예제를 써봐야지만 정확히 해당하는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계산하는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계산이 일반적인 덧셈 뺄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논리적인 계산도 의미한다 이런 부분을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추가 블럭. 자, 추가 블럭은 우리가 함수를 만든다고 보면 돼요. 자, 추가 블럭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예요. 함수. 조금 정의를 내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 다니면서 했던 부분이에요. 자, 3이 있고 플러스 4 이렇게 되면 값이 뭐가 나와요? 7이 나오죠. 자, 이유는 요 통을 갖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이 통에 들어간 무조건 4가 더해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값이 들어오면 누가 나옵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요 통에 대해서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있죠. 요 가운데 영역에 대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요 추가 블럭이에요. 자, 추가 블럭도 조금은 어렵습니다. 이게 코스 시험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형태의 기능인데 자, 이것도 요 개념만 좀 이해해두면 돼요. 함수 개념이구나 라는 것 정도만 요 정도만 이해해두면 어떠한 통을 만드는 거고 그 통을 만드는 게 추가 블럭에서 해주는 거구나 하고 이해해주면 됩니다. 자, 얘는 이제 언제 또 만들 수 있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되냐면 반복적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통을 갖다가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쓴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러 번 쓸 때 계속 그 통을 쓸 때마다 계속 만든다고 한다면 그건 되게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같은 기능을 하는 기능이라면 그걸 이렇게 함수 형태로 만들어 놓고 반복적으로 쓸 일이 생기면 호출만 해주면 되는 뭐 그러한 형태의 기능이 바로 추가 블럭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1주차 이게 두 번째 강의인데요. 스크래치에 해당하는 블록들 직접 이렇게 좀 끌어다가 뭐 전체 다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해당하는 블록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갖다가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 메뉴들도 우리가 이제 실제 뒤에 좀 자세하게 해당하는 블록들을 쓰면서 설명이 좀 빠졌던 부분들은 그때 좀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가미를 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앞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1주차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